아이고, 우리 형님들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오늘따라 유난히 좀 센치해지는 밤인데 형들이랑 술 한잔 기울이면서 진짜 남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그런 뒤풀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 형들, 혹시 그런 적 없어?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온 세상은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멀뚱멀뚱 깨어있는 거야. 옆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핸드폰이 무슨 차가운 묘비처럼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 검은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지. 그러다 문득 진짜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섬뜩한 느낌.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질문 하나만 미친 듯이 메아리 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거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정말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왜 결국 상처받고 매달리고 저 멀리 사라져가는 그림자만 쫓고 있는 건 항상 나여야만 하냐고. 알아. 나도 알아, 형들. 그 마음 왜 모르겠어. 나도 거기 그 지옥 같은 곳에 한참을 서 있어 봤거든. 한 사람 마음 한번 돌려보겠다고 내 모든 에너지와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전부 쏟아부었던 그 지긋지긋한 시간들.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돌아오는 건 결국 더 싸늘한 무관심, 더 멀어지는 거리감뿐이었지. 그 기분 진짜 겪어본 사람만 알잖아.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 기분 말이야. 참나, 우리 남자라는 종족들이 좀 그렇지 뭐. 어릴 때부터 우리 뼈에 새겨진 불문율 같은 게 있잖아. 남자는 능동적이어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사랑을 얻기 위해선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돌진하는 거야. 그녀가 시간을 갖자고 하면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더 연락하고, 더 찾아가고, 더 매달리는 거지. 이게 우리의 방식이라고, 이게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근데 말이야, 형들. 오늘 내가 진짜 형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건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깨달은, 어쩌면 형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얘기일 수도 있어. 잘 들어봐. 형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들. 그녀의 존중, 진심 어린 소통, 그리고 결국 그녀가 다시 형 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을 얻는 비결은 말이야,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행동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행동을 멈추는 거야. 미친놈처럼 그녀를 쫓아다니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그녀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바로 형 자신을 기다리는 거야. 형 자신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남자로 거듭날 때까지 묵묵히 내면을 다지면서 기다리는 거지. 야, 이거 뭐냐 싶지? 듣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무슨 돛 닦는 소리냐 싶을 거야. 아니, 이 양반아,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끝장날 판에 무슨 기다리라는 소리야. 이런 생각 드는 거 당연해. 근데 오늘 나는 형들이랑 같이 이 불편하고도 적나라한 진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 나는 무슨 연애 유튜버들처럼 싸구려 스킬이나 비법 같은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런 얄팍한 기술은 결국엔 다 들통나게 돼 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본질, 바로 뿌리에 대한 이야기야. 더 이상 여자에게 매달리고 구걸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성숙한 남자의 깊이에 대해서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아니, 이 우리들만의 술자리에서 나는 형들에게 3가지 중요한 걸 공유할 거야. 첫 번째, 도대체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야. 왜 우리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녀는 더 멀어지는지, 그 심리적인 배경과 철학적인 근본을 아주 그냥 제대로 파헤쳐 볼 거야. 특히 스토아 철학이라고 들어봤어? 남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힘든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거든. 이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빌려서 왜 멈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인지 그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게. 두 번째,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지.
말로만 멈춰라, 기다려라 하면 뭐해?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직접 겪고 효과를 봤던 제대로 멈추는 법에 대한 7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줄게. 이건 단순히 연락 안 하고 버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이 고통스러운 멈춤의 시간을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평온과 관용을 배우고 내면의 그릇을 키우는 위대한 여정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하이라이트지. 내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가장 큰 비밀. 다시는 형들이 사랑 때문에 질질 짜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입장이 되지 않게 만들어줄 궁극의 열쇠에 대해 공개할 거야. 자, 이제 우리끼리 좀 솔직해져 보자고. 만약 형들이 진짜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끊고 한 남자로서의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제대로 바꿔볼 준비가 되었다면 딱 2가지만 좀 도와줘. 먼저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겉핥기식 조언이 아니라 진짜 남자들의 뼛속 깊은 이야기, 진솔한 조언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줘. 형들이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 눌러주는 게 나한테는 그냥 숫자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야, 너 제대로 가고 있어. 우리도 네 얘기에 공감해. 우리 같이 얕은 표면이 아니라 깊이를 선택하는 남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뜨거운 신호로 들리거든. 우리 남자들 진짜 이런 얘기 나눌 곳이 너무 없었잖아. 이제 여기서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도대체 왜?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자고. 우리 형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부터는 술잔 잠깐 내려놓고 내 말에 집중 좀 해줘봐. 형들 그거 알아? 우리가 헤어진 연인이나 나한테 마음이 떠난 것 같은 사람한테 미친놈처럼 매달리고 따라다니는 그 행동 말이야. 심리학적으로 이걸 까놓고 보면 그거 순수한 사랑이 아니야. 미안한데 그건 그냥 형 안에 있는 불안함이라는 놈이 사랑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익숙했던 그 느낌을 잃는 게 두려운 거야. 당장 그녀가 없어졌을 때 내 옆자리에 생기는 그 텅 빈 공간, 그 공허함을 마주하는 게 무서운 거지. 그리고 이게 제일 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버림받았다는 그 끔찍한 생각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야. 남자라는 종족이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동물이잖아. 안 그래? 그래서 그 자존심에 상처가 나니까 이성을 잃고 발악을 하는 거지.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를 다시 되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발악이, 이 미친 추격전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다고. 왜냐하면 형들이 그렇게 매달릴 때마다 본인도 모르게 아주 치명적인 2가지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보내고 있거든. 첫 번째는 나라는 놈은 통제불능의 상태요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형이 그렇게 매달리는 순간 형은 형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 자존감, 행복, 이 모든 것의 컨트롤러를 상대방 손에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야.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기분은 전적으로 너한테 달려있어. 제발 나 좀 구원해줘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다고.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는 좀 미안하고 안쓰러울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부담스러워. 질려버린다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행복도 책임 못 지고 남한테 몽땅 맡겨버리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겠어. 사람 심리가 참 간사해서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나 없으면 죽을 것처럼 절박하게 구는 것에는 본능적으로 매력을 잃게 돼 있어. 우리 남자들도 그렇잖아. 너무 쉽게 넘어오는 여자한테는 금방 흥미 잃는 형들 많잖아. 똑같은 거야. 2번째는 나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어라는 아주 무례한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 사람이 형한테 시간을 갖자고 했거나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 지쳤든 마음이 변했든 지금은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뜻이야. 근데 그 선을 그냥 넘어버리는 거야. 끊임없이 카톡 보내고 술 먹고 전화하고 집 앞에 찾아가고. 이런 행동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 내 생각,
네 감정, 네가 필요하다는 공간 따위는 내 알 바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해라는 아주 이기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이건 그녀가 형을 떠나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주는 꼴밖에 안 돼. 거봐, 내 말이 맞았어. 이 남자는 내 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만 심어주는 거지. 세상에나.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격이지, 이게.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까 내가 언급했던 스토아 철학 얘기를 좀 해야 돼. 야,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지? 무슨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저쩌고. 아이고, 머리 아파. 근데 형들, 이거 진짜 별거 아니야. 무슨 고리타분한 철학 강의가 아니라 거친 파도 위에서도 배의 키를 놓지 않는 선장의 항해술 같은 거야. 우리 같은 남자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생존 지혜라고. 내가 아주 쉽게 우리 스타일로 요약해 줄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딱 하나야.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것. 이게 전부야. 지금 형들이 처한 이 거지 같은 연애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자고. 뭐가 형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일까? 그녀의 감정, 그녀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지 말지, 그녀의 결정, 그녀가 지금 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 멀리 날아가는 나비 같은 거야. 형이 아무리 손을 뻗고 발버둥 쳐도 잡을 수 없어. 신이 아닌 이상 절대 못 바꿔. 반대로 형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별의 고통 앞에서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아픈 시간에 술만 퍼마시고 폐인처럼 살 건지, 아니면 이 악물고 헬스장 가서 쇠질이라도 해서 몸이라도 만들 건지. 형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 이 상처가 아무는 과정을 묵묵히 인내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 이건 오로지 형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야. 에픽테토스라는 옛날 철학자 형님이 이런 말을 했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게 진짜 핵심이야. 지금 형을 괴롭히는 건 그녀가 떠났다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녀가 내 행복을 통째로 들고 날아가 버렸다.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형의 그 생각이 형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진짜 범인이라고.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멈춤은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미끼를 던지는 그런 싸구려 연애 기술이 아니야. 이건 추격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라고. 지금까지 그녀를 향해 미친 듯이 쏟아부었던 그 에너지를 이제 온전히 나 자신을 추격하는 데 쓰는 거야. 이건 진정한 의미의 자기 존중이고 내 자신에 대한 솔직함의 표현이야. 형이 그 추격을 멈출 때, 시끄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묵을 선택하고 오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기 시작할 때, 형은 우주를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해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해서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깊이가 있는 남자다 라는 메시지. 혼란스러운 감정의 폭풍 앞에서도 평정심과 절제력을 잃지 않는 성숙한 남자의 덕목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라고. 이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져. 형이 이렇게 포커스를 그녀가 돌아와야만 해에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해로 완전히 옮기는 순간, 형 주변에 새로운 종류의 자기장이 형성되기 시작해.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때 나오던 그 척박하고 불안한 에너지가 아니라 고요한 자신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에서 나오는 그 단단한 에너지 말이야. 이 에너지는 그 어떤 달콤한 말이나 비굴한 행동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을 본능적으로 끌어당긴다고. 그래서 추격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은 패배자의 나약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오만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줄 아는
가장 강한 자의 행동이라는 거야. 힘의 증거라고, 이게. 알겠어, 형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이야. 우리 형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 이론만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남자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 7가지 황금 원칙은 그냥 잔기술이나 팁 같은 게 아니야. 형들이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고 이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나비가 되기 위한 번데기의 시간처럼 완전한 탈바꿈의 시간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야. 아이고, 말 한번 거창하다. 근데 진짜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 첫 번째 원칙, 연락 끊기, 즉 노 컨택. 이걸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야. 자, 행동과 마음가짐부터 정리해 줄게. 일단 정해진 기간 동안 최소 30일에서 60일 정도를 추천해. 형이 먼저 하는 모든 연락을 끊는 거야. 카톡, 전화는 기본이고 인스타 스토리 몰래 훔쳐보는 거,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는 거, 하다못해 카톡 프로필 사진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들락날락하는 것까지 싹 다. 어떤 형태로든 먼저 하는 모든 접촉을 끊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야. 야, 이거 무슨 여자들 다시 매달리게 만드는 싸구려 밀당 기술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이렇게 연락 안 하고 버티면 저쪽에서 안달이 나서 먼저 연락 오겠지? 아이고, 우리 형들. 그런 얄팍한 수는 금방 들통나게 돼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하면 형만 더 비참해져. 이 연락 끊기의 목적은 오롯이 형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녀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알겠지?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 일단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 형이랑 그 사람 모두 과열된 감정을 식힐 숨 쉴 틈이 생겨.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 일단 거기서 빠져나와야 뭐라도 보이는 거야. 특히 형한테는 이게 그녀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해내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돼. 그동안은 그녀가 보내는 카톡 메시지 하나, 그녀의 기분 좋은 말투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잖아. 이제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딱 끊어내고 외부의 자극 없이 진짜 내 마음이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형의 의지력과 절제력에 대한 시험대야. 남자로서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해서 질질 끌려다닐 건지 아니면 이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겨낼 건지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라고. 내 얘기를 좀 해줄게. 나도 예전에 헤어지고 나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한데 거의 15분마다 전 여자친구 페이스북을 새로 고침하고 있더라고. 무슨 주식 시세 확인하는 놈처럼 말이야.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현타가 딱 왔지.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한심하다 진짜. 그날로 그냥 눈 딱 감고 30일 동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앱을 핸드폰에서 지워버렸어. 솔직히 첫 며칠은 진짜 지옥이었어. 손가락이 근질근질하고 허전하고 금단 현상 오는 것처럼 미치겠더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한 보름쯤 지나고 나니까 내가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처박아 두고 1년 동안 미루기만 했던 엄청 두꺼운 책 한 권이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읽기 시작했어. 그리고 앱을 지운 지 30일이 되던 날 나는 그 책을 다 읽었더라고. 세상에나. 그때 깨달았어. 물론 그녀가 잊히진 않았지.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잊혀져. 근데 예전처럼 그 그리움이 나를 갉아먹고 내 일상을 망가뜨리는 독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동력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 그녀 페북 염탐할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 글자 더 보자. 운동이라도 한 세트 더 하자. 이렇게 말이야. 그리움의 에너지가 나를 파괴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거야. 이게 바로 진정성 있는 연락 끊기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야. 자, 첫 번째 원칙인 연락 끊기를 통해 일단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한 발짝 빠져나왔다면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야지. 이건 물리적인 행동을 넘어 형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진짜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거든. 두 번째 원칙.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형들 머릿속에서 완전히 재정의하는 거야. 행동과 마음가짐부터 얘기해 줄게. 일단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다 내 탓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는 짓부터 당장 멈춰. 대신 과거와 현재에 했던 형의 행동과 반응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형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멋지게 만들어 나갈 책임 역시 100% 형 자신에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들, 죄책감이랑 책임감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 제발 이 두 개를 헷갈리지 마. 죄책감은 나는 틀렸어, 나는 쓰레기야, 나는 망했어 하면서 형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족쇄 같은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사람을 마비시킨다고. 근데 책임감은, 그래, 과거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인정.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하고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를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 같은 거라고. 죄책감은 우리를 과거의 포로로 만들지만 책임감은 우리에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줘. 이렇게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순간 형은 더 이상 연애 실패담의 피해자가 아니게 돼. 그녀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라면서 남 탓, 상황 탓하는 징징이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창조자,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 야, 어떤 남자가 더 멋있냐? 말할 필요도 없지. 이것도 내 얘기를 좀 해줘야 형들이 와닿겠지. 나도 몇 년 전에 크게 한번 데이고 나서 진짜 한 달 내내 이불 속에서 땅굴만 팠어. 매일 밤 술 마시면서 똑같은 생각만 반복하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좀 더 참을걸. 그때 그 돈 문제로 싸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전부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어. 그냥 과거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계속 채찍질만 한 거지.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보다 못한 친한 형님 한 분이 나를 불러내서 그러더라고. 야, 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죽은 나무에다 대고 맨날 물 주고 기도하면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냐? 절대 안 살아나. 죽은 나무는 그냥 죽은 거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옆에다 새로 씨앗 하나 정성껏 심는 거야. 그 씨앗을 잘 키워서 새로운 나무로 만드는 게 지금 네가 져야 할 책임이야, 임마. 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망치로 머리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 내가 그동안 한 짓이 바로 죽은 나무 붙잡고 살려내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짓이었던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과거를 어떻게 바꿀까? 라는 불가능한 질문을 버리고 미래에 나는 어떤 남자가 되어 있을까? 라는 가능한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했어. 그래. 과거에 나는 인내심이 부족했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서툴렀다. 인정. 그럼 이제부터는 더 인내심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 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그렇게 내 옆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거기에 물을 주기 시작한 거지. 이게 두 번째 원칙이야. 과거의 죄인이 될 건지 미래의 주인이 될 건지 그 선택은 형들한테 달렸어. 자, 두 번째 원칙을 통해 과거의 죄책감을 버리고 미래를 향한 책임감을 장착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 바로 이 세 번째 원칙이야말로 형들을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켜줄 행동 지침이야. 세 번째 원칙, 건강, 돈, 능력. 이 세 개의 기둥에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거야. 행동과 마음가짐은 아주 심플해. 그동안 그녀한테 매달리느라 썼던 그 막대한 에너지, 밤새 그녀의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나 염탐하느라 낭비했던 그 시간과 정신력, 이제 그 모든 걸 남김없이 회수해서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우는 데 쏟아붓는 거야. 우리 남자들, 나 이제 달라질 거야 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놈들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잖아. 안 그래?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당장 헬스장 3개월 등록하고
평소에 따고 싶었던 자격증 학원에 등록하고 퇴근 후에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서 부수입을 만드는 거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저지르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고. 형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남자한테 건강, 돈, 능력 이 세 가지가 뭐야? 그냥 연애 시장에서의 스펙? 아니, 이건 남자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바치는 가장 단단하고 현실적인 기반이라고. 이 기둥들이 튼튼하게 서 있을 때 남자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아. 몸이 좋아지면 입는 오해태부터 달라지고 거울 속 내 모습에 자신감이 붙어. 통장에 돈이 쌓이면 당장 내일이 불안하지 않으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사람을 대할 때도 쪼들리지 않아.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대화할 때도 깊이가 달라져. 이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나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진다고. 나 좀 괜찮은 놈인데? 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 세상 그 어떤 여자의 칭찬보다 이게 더 강력한 거야. 내 진짜 친한 친구 놈 하나가 있는데 이놈이 몇 년 전에 한 번은 진짜 지독하게 시련을 겪고 거의 폐인이 됐었어. 근데 이놈이 진짜 독한 게 뭐냐면 자기를 찬 여친 보란 듯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었어. 그냥 그 무력감, 이별 통보 하나에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찌질이가 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워서 그 감정을 동력 삼아 그냥 일에 미치고 퇴근 후에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대. 딱 6개월 지났나? 어느 날 만났는데 사람이 완전 달라져 있는 거야. 맨날 술배 나와 있던 놈이 몸은 완전 탄탄한 근육질이 됐고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까지 했더라고. 근데 제일 바뀐 게 뭔지 알아? 눈빛이야, 눈빛. 예전처럼 늘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던 그 눈빛이 아니라 진짜 고요하고 편안한, 그러면서도 뭔가 단단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눈빛으로 바뀌었더라고.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때쯤 전 여자친구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왔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다시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고. 근데 내 친구 놈이 그러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아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당장 달려나갔을 텐데 그냥 그 카톡을 보고 되게 담담했대. 분노도 복수심도 기쁨도 아닌 그냥 고요한 마음으로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대. 그리고는 그냥 다른 선택을 했어. 그 여자애를 다시 만나는 것보다 6개월간 스스로를 단련시키며 만들어온 새로운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소중해졌기 때문이야. 이미 그는 다른 레벨의 남자가 되어 있었던 거지. 이게 세 번째 원칙의 힘이야. 형들, 사랑은 떠날 수도 있고 사람은 변할 수도 있어. 하지만 형들이 땀 흘려 만든 몸뚱어리랑 악착같이 모은 통장 잔고랑 밤새워 공부해서 머릿속에 넣은 지식과 기술은 절대 형을 배신하지 않아. 자, 세 번째 원칙을 통해서 형들의 외적인 기둥들, 즉 건강, 돈, 능력을 단단하게 세우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내면으로 눈을 돌릴 차례야.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는 깊이가 없잖아. 어쩌면 이게 가장 성숙한 남자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일지도 몰라. 네 번째 원칙, 진실 속에서 관용을 찾는 거야. 행동과 마음가짐은 이거야. 형 자신과 그녀, 양쪽 모두에게 관용을 베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 둘 다 부족한 점이 많은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제발 좀 과거를 신성시하고 미화하는 짓 좀 그만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남자들 헤어지고 나면 꼭 전 여친을 무슨 천사나 여신처럼 만들어버리는 못된 버릇이 있잖아. 안 그래? 그녀는 정말 완벽했는데, 우리 사이는 운명이었는데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이러면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 필터처럼 걸러내서 추억을 막 신격화시킨다고. 근데 형들, 이건 진짜 치명적인 환상이야. 형이 그녀를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나 다시는 만나지 못할 완벽한 반쪽으로 생각하는 순간 형은 스스로를 그 환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아름다운 환상이 깨지는 게 두려워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버린다고. 이런 망상에 필요한 해독제는 딱 하나야. 바로 솔직함이지. 어른의 힘은 아름다운 이상을 좇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추하고 불편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현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이야말로 성숙한 남자가 가진 진짜 힘이지. 나도 그랬어.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맨날 우리 좋았던 시절 사진만 밤새 뒤적거렸어. 웃고 있는 사진들 보면서 그래, 이때 우리 진짜 행복했는데, 완벽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이러면서 나 자신을 계속 괴롭혔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반대로 해보기로 했어. 핸드폰 메모장을 켜고 우리 관계에서 힘들고 불편했던 점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 사소한 식습관 차이부터 서로의 친구들을 만날 때 어색했던 순간들,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던 기억들까지. 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그녀를 욕하고 미워하려고 쓴 게 절대 아니야. 복수심에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동안 내가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려고 쓴 거야. 근데 다 쓰고 나서 그걸 쭉 읽어보는데 진짜 신기한 감정이 들더라고.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뭐랄까, 안도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우리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관계 안에는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 서툴게 사랑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니까 심장을 칼로 쑤시는 것 같던 그 미친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 더 차분하고 담담한 이해심 같은 게 들어서더라. 그녀에 대한 원망도 나에 대한 자책도 아닌 그냥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은 어른스러운 마음 말이야. 이게 진짜 관용의 시작이었어. 자, 네 번째 원칙을 통해서 과거의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 형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컨트롤해야 해. 이게 진짜 고독하고 힘든 싸움이야. 다섯 번째 원칙, 형의 내면의 목소리를 길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야. 행동과 마음가짐은 이거야. 먼저 형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그 부정적인 혼잣말, 그 찌질한 목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 나는 이제 끝났어. 다시는 그녀만 한 여자는 못 만날 거야. 역시 난 안 돼. 난 루저야. 일단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깐만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부정적인 목소리를 인내와 책임감에 기반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말로 의식적으로 바꿔주는 거지.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또 하나의 핵심이야.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오르는 것 자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 길 가다가 갑자기 그녀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막아?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그 떠오른 생각에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동의하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우울의 나락으로 질질 끌려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100%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내 안에서 하는 말이 내 밖의 행동을 만드는 법이거든. 나는 루저야라고 하루 종일 되뇌는 놈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행동하겠어? 예를 들어 문득 다시는 그녀만 한 여자는 못 만날 거야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잖아? 그럼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야. 아니, 닥쳐. 나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고 더 깊이 있는 남자로 성장하는 중이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는 더 강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손발이 오그라들지 몰라. 근데 이거 계속하다 보면 뇌가 진짜 그렇게 믿기 시작해. 헬스해서 근육 키우는 거랑 똑같아. 정신의 근육을 키우는 거지. 내가 진짜 힘들 때마다 써먹는 나만의 비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형들한테만 특별히 알려줄게. 새벽에 술 기운에 감성이 폭발해서 미친 듯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고, 자니? 같은 찌질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잖아.
남자들 다 알잖아, 이 감정.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한테 딱 이 질문을 던져. 야, 정신 차려. 내가 진짜 되고 싶어 하는 그 멋진 남자. 침착하고 깊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그 남자라면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 이 충동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진짜 신기하게도 이 질문 하나가 나를 항상 현실로 다시 강하게 끌어당기더라고. 아, 맞다. 내가 되고 싶은 그 남자라면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찌질하게 굴지 않겠지. 그냥 이 감정이 지나가기를 묵묵히 지켜보거나 차라리 팔굽혀펴기라도 한 번 더 하고 자겠지. 이렇게 말이야. 이 질문 하나가 나를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다시 이끌어주는 강력한 앵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형들도 꼭 한번 써먹어봐. 자, 5번째 원칙을 통해 형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찌질한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형은 외부 세계와 다시 건강하게 연결될 준비가 된 거야. 혼자서만 끙끙 앓는 건 남자의 방식이 아니야. 진짜 강한 남자는 기댈 줄도 알아야 해. 6번째 원칙. 내 편으로 된 진짜 남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행동과 마음가짐은 이래. 형 주변의 인간관계를 한번 싹 정리하고 진짜 형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거야. 야,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그냥 맨날 술이나 퍼마시면서 신세 한탄하고 그래, 그 여자가 나쁜 년이야 하면서 서로 상처 핥아주기 바쁜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 모임은 독이야, 독. 내가 말하는 건 형 인생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친구, 존경할 만한 인생 선배나 멘토,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성과를 내면서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멋진 남자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인간은 결국 사회적인 동물이거든. 특히 남자는 더 그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내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옛말에 금묵자흑이라고 했잖아. 까만 데 있으면 까매지는 거야. 주변에 맨날 징징대고 세상 탓, 남 탓하는 패배자 마인드를 가진 놈들만 있으면 형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물들어 버린다고. 반대로 형 주변에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발버둥치는 남자들,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남자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애쓰는 남자들만 있다고 생각해봐. 형이 지금처럼 이불 속에 처박혀서 질질 짤 수 있을까? 절대 못하지.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건강하고 선한 압박감을 받게 된다고. 이런 형제들은 형이 다시 옛날의 찌질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야, 정신 차려 하고 등짝 한 대 후려쳐 줄 수 있는 진짜 내 편이야. 형의 치유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봐주고 솔직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나 같은 경우엔 몇 년 전에 정말 힘들었을 때 우연히 작은 소모임에 들어가게 됐어. 거창한 모임도 아니었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배낭 하나 메고 훌쩍 산으로 떠나고 밤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 앉아서 그냥 철학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 처음엔 아니, 남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철학이야 싶어서 좀 어색했는데 거긴 신세계더라고. 아무도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어. 누가 돈을 더 잘 버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세속적인 얘기는 단 1도 없었어. 대신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실패,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꿈꾸는 진짜 남자의 모습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나만 그런 줄 알았던 아픔, 나만 겪는 줄 알았던 그 찌질하고 부끄러운 감정들을 거기 있는 형님, 동생들 모두가 똑같이 겪었거나 혹은 바로 지금 겪고 있더라고.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깨달았지. 아, 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그냥 남자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성장통이구나. 그리고 더 나은 남자가 되기 위한 이 고독한 여정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가 나한테 정말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줬어. 형들도 그런 공동체를 꼭 찾아봐. 그게 헬스장 파트너든 독서 모임이든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서로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짜 남자들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원칙이야. 어쩌면 이건 앞서 말한 6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 이걸 깨닫는 순간 형들의 고통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거야. 7번째 원칙. 이별이라는 사건을 나를 벌하는 심판자가 아닌 나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여기는 거야. 행동과 마음가짐은 이거야. 우리 대부분은 헤어지고 나면 이런 생각에 빠지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을까? 신이 나를 버렸나 봐. 마치 인생의 심판자한테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 한 대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이별을 끔찍한 벌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제부터는 이 관점을 180도 바꾸는 거야.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을 나를 벌하기 위해 온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놈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귀한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 스승님이 이 아픈 경험을 통해 나한테 가르쳐 주려는 가장 큰 교훈은 대체 뭘까?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 모든 게 바뀌어. 형은 더 이상 상처 입고 버림받은 패배자가 아니게 돼.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얻고 있는 학생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별의 고통은 더 이상 형을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무른 쇠를 단단한 강철로 만드는 담금질의 불이 되는 거라고. 형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모든 경험을 성장의 재료로 써먹을 줄 아는 현명한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거지. 내 가장 최근의 연애가 나한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거였어. 그 이별이라는 스승 덕분에 내 가장 큰 약점을 알게 됐거든. 돌이켜보니 나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걸 병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더라고. 참나, 남자라는 종족이 쓸데없는 자존심은 있어서 밖에서는 잘만 싸우는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과의 진짜 중요한 감정적인 대화, 그런 정면 충돌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잖아. 내가 딱 그 짝이었어. 서운한 게 있어도 에이, 남자가 쪼잔하게 하면서 그냥 혼자 사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기 일쑤였지. 근데 그 작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엔 안에서부터 터져버린 거야. 나는 끝까지 솔직하지 못했고 그녀는 당연히 내 진심을 끝까지 알 수 없었지. 결국 관계는 그렇게 망가진 거야. 그 이별이라는 스승은 나한테 정말 뼈아프게 가르쳐준 거야. 너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갈등을 피하려는 그 비겁함이다. 그래서 내가 그 스승님께 얻은 교훈은 처음부터 솔직해지자는 거였어.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 이게 바로 고통을 통해 배움을 얻는다는 거야. 형들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 겪는 이별이 그 스승님이 형에게 가르치려는 건 과연 뭘까? 자, 우리 형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어.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쫓기 시작하는 그 위대한 여정에 대해서 말이야. 근데 형들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어려운 진짜 끝판왕 같은 과제가 하나 남아있어. 이 얘기를 해야 오늘 이 술자리가, 이 이야기가 진짜 완성되는 거야. 그건 바로 남을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진짜 미치도록 힘든 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우리가 왜 그렇게 헤어진 연인에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이 미련의 끈을 놓아주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 솔직히 말해서 그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가 아니야. 내 과거의 멍청했던 선택과 실수를 나 자신이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과거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끊임없이 채찍질을 해. 아, 내가 왜 그때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등신 같았을까? 도대체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하면서 말이야. 이건 책임감이 아니야. 이건 관용이 결여된 자기 파괴적인 자책일 뿐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관용은 에이 몰라 다 잊어버려 하고 대충 실수에 눈 감아주는 게 아니야.
그건 회피지. 진짜 관용은 과거에 찌질하고 서툴렀던 나를 똑바로 마주보고 지금의 내가 그 녀석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주며 말을 건네주는 아주 성숙하고 용감한 행동이야. 야, 과거의 나 보여. 그때 너 진짜 힘들었지. 네가 그 당시에 가졌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나도 알아. 두려움과 불안감에 휘둘려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것도 알아.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이어받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볼게.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너 자신을 괴롭혀. 스토아 철학이 여기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거야. 과거는 이미 내 통제 밖으로 떠나갔어.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라는 스승에게 배운 교훈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내 행동에만 집중하는 거야. 기억해, 형들. 과거는 스승이지 우리를 평생 가둬두는 감옥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내가 영상 초반에 약속했던 그 가장 큰 비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공개할게. 형들을 진짜 매력적인 남자로 만드는 것, 그녀가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떤 가치 있는 여자가 형에게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게 만드는 궁극의 힘은 형이 그동안 땀 흘려 키운 근육이나 악착같이 모은 돈 같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야.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 하지만 핵심은 아니야. 진짜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용서한 남자에게서만 뿜어져 나오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이야. 자기 자신과 드디어 화해한 남자는 더 이상 외부 자극에 일희일비하며 반응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누가 카톡 답장을 좀 늦게 한다고 안달내지 않고 사소한 일에 초조해하지 않아.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묵묵한 인내심과 조용한 자신감이 묻어나와. 이 평화로움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그 어떤 비싼 차보다 더 강력한 자석이야. 여자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의 안정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 형들이 마침내 그 미친 추격을 멈추고 이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기다리기 시작할 때 형들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아주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어떤 공간? 형이 과거에 어떤 찌질한 놈이었는지가 아니라 형이 지금 어떤 깊이를 가진 남자가 되었는지를 그녀 스스로 궁금해하며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야. 아이고, 우리 형님들. 진짜 긴 여정을 나와 함께 달려왔네. 우리는 오늘 이 술자리, 아니 이 깊은 대화를 통해 많은 걸 짚어봤어. 추격이라는 행동이 사실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불안함이 쓴 가면이었다는 그 본질을 꿰뚫어 봤고, 스토아 철학이라는 단단한 지혜를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진짜 남자의 힘이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멈춤의 시간을 나 자신을 완전히 재건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7가지 황금 원칙을 함께 약속했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가슴에 새겨도. 형들, 추격을 멈추는 것은 여자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한 연애 기술이나 밀당 전략이 절대 아니야. 이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겠다는 남자로서 스스로에게 하는 신성한 약속이야. 형들은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되찾고 흩어졌던 책임감을 다시 긁어모으고 결국에는 고요하고 깊이 있으며 관용을 아는 남자로 거듭나기 위해 멈추는 거야. 그것이 앞으로 그녀이든 혹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든 깊이 있고 진솔한 관계를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 말은 꼭 기억해줘. 형들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 형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선택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의미 있는 약속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 그냥 보고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기자는 의미에서 말이야. 만약 오늘 여기까지 내 얘기를 듣고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다면 딱 이거 하나만 해줘.
이 영상 댓글에 숫자 7을 하나만 조용히 남겨줘. 이건 나 보라고,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형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의 증표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그 7가지 원칙을 지키며 평온함과 책임감, 그리고 인내심을 선택하겠다는 자기 자신하고만 나누는 조용한 맹세라고.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첫걸음이 될 거야. 형들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나와 함께 나눠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해. 모든 무너짐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어제의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고요하고 더 깊어진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그 진정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길 바래. 오늘도 평안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 또 보자고, 우리 형님들.